그래서 서비스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것을 줄 때 감동적인 서비스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저자 도정미라고 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 도여사라고 많이들 불러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처음부터 떡볶이가 꿈은 아니었고요.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은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부자들의 통장을 보면서 제 통장은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고 가난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한 번 정도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내 이름으로 장사 한번 해볼까? 이런 꿈이 있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남편이 마흔이 안 되는 나이에 실직을 하다 보니까 술도 먹고 속상한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 해장을 하려고 떡볶이집을 갔는데 그 떡볶이 사장님한테 이런 거 차리려면 얼마나 들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때 사장님이 나하고 술 한 5번 정도 먹으면 레시피도 알려주고 인테리어도 다 해주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나도 먹는 거 좋아하고 음식 잘하니까 나도 장사하면 잘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했었죠. 그랬는데 정말 A4에 있는 레시피 한 장만 받아가지고는 장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배우는 자세로 쌓이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9년 정도 장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쓰고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1인분에 3,000원짜리로 한 달에 1,000만원씩 번다고 하니까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원이라고 하면 되게 큰 돈 같이 보이지만 이걸 30일로 한번 쪼개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씩 30번 하게 되면 1,000만원 정도 매출을 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거 보면 저희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00만원 못 버시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같이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목표부터 이렇게 쪼개서 하신다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다 보면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겨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제 장사가 점점 안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었고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때 한창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였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파트 한 채를 다 날린 건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10만 원을 넣었더니 2만 원을 벌더라고요. 100만 원을 넣었더니 20만 원을 벌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넣으면 200만 원을 벌겠죠. 그러면 한 달 정도 월급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 욕심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두 달 만에 0이 사라진 허망한 기적을 봤습니다. 그때 통장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정말 제 목구멍도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제 돈이 아니고 비투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연체나 문자, 전화, 독촉 이런 거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고 통장이 압류가 돼서 이제는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정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이거는 나 하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 하니까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번 생은 잘못 살았다. 다음에 잘 살아야지 하면서 신발을 벗었는데 그때 엄마의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저의 목소리를 듣더니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어 라고 했는데 엄마 뱃속으로 난 딸이라 그런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더라고요. 혹시 너까지 잘못되면 엄마도 따라 죽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까지 잘못되면, 이 말에 목에 딱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하고 비슷하게 생활고나 이제 세상 탓 남 탓 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동생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힘든 지경이 오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까지 잘못되면 엄마한테 진짜 가슴에 한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신발을 신고 내려왔어요. 그때 엄마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는 게 아니야, 살아내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 죽은 사람이 억울한 거야. 살아내면 어떻게든 방법은 다 있어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내려고 보니까 저는 돈을 잃었지만 돈을 벌 수 있던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를 어떻게든 더 살려보겠다,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 라고 목표를 삼기 시작을 하니까 작은 것부터 행동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면 작은 것부터 10,000원부터 다시 일어나신다면 다 같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장사가 안 될 때는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버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는 말이죠.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우리 손님들한테 배달 음식 나갈 때요. 포스트잇에다가 아니면 영수증에다가 맛있게 드세요, 힘내세요 라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님한테 마음을 내주는 만큼 우리 손님들은 저에게 소문을 내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사소한 비법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배달이라도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사장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배달이라도 우선 한 개라도 해보는 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혹시 배달하면 남는 것도 없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 같은데 수수료 88,000원 정도 내고요. 한 달에 88만원 벌면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더 포장이라던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용기에다가 랩 한 번 씌우고, 그리고 비닐봉지에 쌀 때 리본 하나 묶으면 충분히 배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만나는 손님에게 내가 1등으로 기억나는 가게가 되자 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게가 막 대한민국에서 1등이어야 되고 대전에서 1등이어야 되고 이런 욕심은 없어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만 1등하면 되거든요. 떡볶이 하면 오매불떡 생각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손님들에게 미소 지어지는 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끈 하나, 사탕 하나, 쓰레기 봉투 하나 이런 걸 챙겨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한 사람이라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으면 100명을 만족을 시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맛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음식 장사는 다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맛있다고 느끼고 친절하다고 느끼고 기분 좋은 그분 핸드폰 번호에는 한 200명 정도의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같이 소문을 내주고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장님들이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사장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가 포장을 할 때 항상 머리끈하고 사탕이 들어있는 봉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떡볶이 드시는 분들 중에 여자 손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드실 때 보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끈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하나씩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떡볶이 먹고 매울까봐 입을 막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사탕 하나씩 지어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머리끈하고 사탕 항상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야외에서 드신다고 돗자리를 들고 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혹시 밖에서 드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야외에서 드실 때 혹시 쓰레기 버릴 데가 없을까봐 쓰레기 봉투 챙겨드리고, 그리고 테이블 까는 테이블보 비닐을 같이 챙겨드리고 종이컵이나 일회용품을 넉넉히 드리고 있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다루지 않을 때 손님들은 저희를 기억을 해줬고요. 혹시 최근에는 손님들이 감동받으신 분이 한 분 있으셨는데, 아이가 자고 있어요? 라고 문 두드려 주세요. 벨 누르지 말고 문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요청사항에. 근데 그걸 보고 기사님한테도 꼭 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기사님이 놓칠까 봐서 제가 엽서에다가 아이가 자고 있어요. 노크해 주세요. 라고 큰 글씨로 써서 선물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께서 그런 엽서, 안내 문구를, 스티커를 문 앞에다 붙여놓고 싶었는데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줄 때 감동적인 서비스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부터 하실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장사의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장님들하고 직원하고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직원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요. 사장들은 오픈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라고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에도 뭐 좋아할까? 꽃을 사줄까? 아니면 어떤 게 필요할까? 라고 항상 유심히 보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손님들을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머리끈 하나, 사탕 하나 주기 시작을 했던 게 그분들이 혹시 불편한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웃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테이블에다 올려놓으면 떡볶이 국물이 튈까봐 마스크를 담는 비닐봉지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이런 사소한 부분을 연인처럼 보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엄마에게 또 하나 배운 거이기도 한데요. 어머님들이 프로필 사진에다가 꽃이나 아니면 돌멩이 사진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왜 그 사진을, 본인 사진을 안 올리고 이런 자연 사진을 많이 올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식도 보내고 이제 남편도 보내고 이제 혼자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 풀꽃도 이런 조약돌도 다 이뻐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풀꽃이 한 송이 피어내기 위해서 비바람을 얼마나 맞았을 거며, 그리고 그 조약돌이 큰 바위였는데 그 모난돌이 깎이고 깎여서 굴러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보이니까 세상에 모진 것도 힘든 것도 미운 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에게 우리 가게까지 오기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라도 내가 말을 이쁘게 해주고 혹시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고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저도 손님들을 연인을 대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장사를 한 지 지금 9년 정도 됐는데 제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리뷰 평점 5.0점 만점은요, 수능 만점자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래요. 저는 손님하고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리뷰와 그리고 댓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접 오시는 분들은 우리 가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만드는지 얼굴을 보고 믿고 드실 수가 있는데, 그냥 어플로만 시키시는 분들은 이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사장이 누군지, 그 가게가 청결한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한마디를 통해서 저의 사진도 올리고 음식 만드는 과정도 올리고 가게 인테리어도 보여드리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손님들하고 인사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주 보다 보니까 이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 닉네임을 불러가면서 문자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친절한 이웃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리뷰에 대한 답글도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손님이 졸업을 하고 그리고 취직을 하고 군대를 가고 하면서도 다시 또 찾아주는 단골 손님도 생기기도 했어요. 이런 리뷰를 통해서 손님하고 소통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5.0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했던 노하우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름을 불러준다. 서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을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달의민족 리뷰를 보면 항상 누구누구 님이라고 이름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메뉴명을 같이 꼭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 말씀하신 거를 한 번 더 복창을 하는 거예요. 저 오늘 떡볶이를 먹어서 맛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메뉴를 먹어서 맛있었어요. 라고 손님의 이야기가 써 있으면 그 메뉴명과 함께 손님이 한 이야기를 복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창을 한다는 의미가요, 저도 잘 이해를 했고 손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리뷰 댓글 중에 안 좋은 글 달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말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게 된 핑계보다는 이렇게 개선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은 리뷰 댓글뿐만 아니라 아마 단톡이나 여러분 인스타나 네이버 같은 데 댓글 다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름을 같이 불러준다. 두 번째는 복창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선할 의지를 보여준다. 이것 또한 장사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어쩌다가 보면 1점, 별점 테러 맞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같이 댓글로 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을 그 손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앞으로 시켜야 하실 고객님들도 보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같이 싸우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한두 시간 있다가 그래, 그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내 입맛 같지는 않을 수 있지. 그리고 이 사람도 혹시 오늘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유를 자꾸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고객 연락처를 찾아서 다시 한번 응대를 해서 환불을 해주거나 다시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충성 고객은 내 의견에 경청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충성 고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감정을 같이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개선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요, 오늘도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200원 정도 저금통에다가 넣는 습관이 있어요. 장사를 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장사는 에너지인지라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요, 소통할 수도 있어야 되고, 동네 사람들과 연결도 돼야 돼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총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 동네에서는 1등이 되는 가게가 되자 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이나 뭐 대전에서 꼭 1등 할 필요는 없고, 오늘 방문하는 이 손님에게 내가 1등으로 기억나는 가게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 그릇이라도 더 팔자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30만 원 정도 파는 거 목표를 세우게 되면 퇴근 시간은 10시간이라 그 금액 다 팔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되면 손님이 들어오는 문소리가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손님의 문소리가 반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포장 손님들도 다 반갑게 느껴져야 돼요. 어떤 사장님들은 큰 거 많이 사가시는 손님만 좋아하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5,000원짜리 손님이 맛을 보고 좋아야지 다음에 또 10,000원, 20,000원짜리를 사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도 그렇게 사러 오시는 분한테는 항상 마음을 써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이라도 만족을 시키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족을 시킬 수 있다면 그분 핸드폰 번호에는 한 200명 정도의 친한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맛있고 좋은 곳이라고 소문을 내주면 그 3명이 9명이 되고 9명이 다시 또 27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데려올 거라는 걸 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가게가 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선왕 영양역 가게 대전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 선왕 영양역 가게는 홍대의 진짜 파스타라는 가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결식아동을 위해서 나라에서 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오면 무료로 음식을 내어주는 사장님들의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남동생이 심장수술을 해야 돼서 불이웃 성금을 받은 적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10,000원이라도 그리고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고마움을 저도 알기 때문에 한 번은 나도 나누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공하면 나눠야지 라는 마음에 항상 미뤄두고 있다가 제가 정말로 힘든 시기가 오니까 나는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한 개라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나는 지금 통장에 돈도 없고 압류가 돼서 10,000원도 줄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한 그릇이라도 나누자 라는 마음으로 그 단체에 가입을 해서 저도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결식아동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떡볶이 한 그릇을 나누기 시작을 했을 때 나의 행복도 다시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냉장고가 비워져도 친구들을 그렇게 해주면 밥솥처럼 마음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사장님들과 그리고 10,000원씩 기부하는 그런 부분도 하게 되었는데요. 저 혼자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한번 기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 하면 10,000원이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1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글을 쓰는 방법이나 서평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10,000원씩 나한테 주지 말고 기부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10,000원씩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일이 있으면요, 저 혼자만 알고 있진 않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편이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은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알게 하고 그리고 언니 손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 학생들이 다른 가게에 가가지고 그 카드를 내밀었을 때 오히려 반대로 차별을 받았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한번 보여주면 제가 그 학생 얼굴을 아니까 다음부터는 안 보여줘도 된다. 그리고 누나하고 같이 카드가 2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누나하고 같이 와라 라고 해서 내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근처에 사는 빌라에 사는 친구가 어느 날은 자기네 집에 불이 났다고 갑자기 뛰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니네 집 어디야? 하고 같이 뛰어가 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얼굴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그 소화기로 불을 꺼줬었는데 그 친구에게 왜 불이 났는지 물어보니까 동생에게 점심, 배고프다고 해서 점심을 해주려고 삼겹살을 꺼냈는데 삼겹살 구울 때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를 뿌리는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식용유를 뿌리고 삼겹살을 냉동실에 꽝꽝 엉걸 던져가지고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로 불을 끄고 혹시라도 배고플 텐데 그럼 내가 떡볶이를 줄 테니까 동생하고 같이 먹어라 라고 하면서 내어준 적이 있었죠. 아이들에게는 정말 어른들이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이런 보살핌만으로도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떡볶이 한 그릇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사는요,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붙여서 파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가치가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연결, 소통, 나눔입니다. 내가 꼭 뭐 있어야지 나누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살아낸 이야기가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한테 지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 덕분에 저도 같이 살아가는 지혜를 얻은 것처럼 장사라는 속에서 사람들을 같이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해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떡볶이라는 이야기가 제 얘기뿐만 아니라 다 뭐든지 파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한자리에서 이겨낸 그 이야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의 길라잡이 같은 역경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역경도요, 다시 되짚어보면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한번 보신다면 나의 오늘 시련이 결코 시련만은 아니었고 역경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보신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문을 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부분이 여러분하고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마도 코로나의 긴 시기를 같이 이겨낸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살아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사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와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살아내신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